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 기초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 거 몇 개? 5개. 14개는 취득세고, 오늘은 재산세 5개. 토, 건, 주, 선항.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단 주택은 어떻게 한다? 흩어지지 않는다.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잖아요.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물로 안 나눠요. 이유는 뭐다?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통합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고지서가 날라온다. 2분의 1, 2분의 1.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분 과세 대상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분리과세,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자, 여러분들 입문서 466페이지 잠깐 보고 가자고요. 중요하니까. 466 밑에 466 폈어요? 거기 참고 토지의 과세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 봤잖아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세 가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종합합산, 두 번째는 뭐다? 별도합산, 세 번째는 분리. 그래서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투기 목적. 나대지 같은 거. 여기 연제구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투기 목적이죠? 또는 기준 면적을 뭐다? 초과하는 토지는 다 투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종합합산. 항상 현재는 어느 날 현재다? 과세기준일. 별도 분리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어디로 가요? 사업용 땅은 어디로 가? 별도합산. 그래서 별도합산 나와 있죠? 1번. 그럼 사업용 땅의 특징은 뭐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기준 면적. 괄호는 볼 필요 없어. 기준 면적보다 이내.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되는 것은 사업용 땅과 관련이 없죠? 기준 면적 초과는 나대지로 와서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요렇게. 그리고 2번도 나와 있네. 2번이 뭐예요? 별도합산. 의제가 뭐다? 본다. 이게 무슨 뜻이다? 땅 위에 뭐다? 건물이 없어요.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학원 건물처럼.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합산, 초과는 종합합산이라고요. 근데 땅 위에 건물이 없으면 뭐예요? 나대지. 나대지잖아. 근데 나대지는 원칙이 어디로 가?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근데 이게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뭐다?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라고요. 나대지지만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니까 무슨 합산으로 본다? 별도합산, 의제.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 있죠? 어떤 땅이야?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 자동차 학원에 가면 땅 위에 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무슨 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어떤 땅이다? 차고용 토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땅 위에 차들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묘지. 자, 법인도 묘지를 분양해요.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개인 묘지가 아니라 무슨 묘지다? 법인 묘지도
법인도 묘지 분양할 수 있죠? 사업용 땅으로 본다. 저기가 별도야. 자, 그 다음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고율분리. 그럼 저율분리는 주로 어떤 땅일까요?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생산해서 공급. 생산, 공급 목적 토지 또는 산림보호 목적 토지. 그리고 고율분리는 무슨 목적이라고 배웠나요? 사치 목적. 생산, 공급 목적. 가장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 농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466. 자, 뭐가 나와 있어? 쭉 나와 있잖아요? 공장용지. 그래서 여기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에 미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농지는 세 가지예요. 전답, 과수원. 생산 목적이죠? 그리고 공장용지도 제품을 생산하잖아. 그래서 공장용지도 뭐다?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기초과정에서. 공장용지. 두 번째는 전답과수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농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우유 생산하잖아요. 그죠? 또는 고기를 생산해요. 다 이런 거는 분리로 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그 다음 2번은 또 하나 뭐가 있다? 산림보호 육성.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호 육성 임야. 그리고 땅 비출고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래도 종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만 더 하자고요. 꼭대기. 오른쪽. 사치잖아. 사치. 골프장 토지. 하나가 뭐가 있다? 고급 오락장 토지는 사치 목적이죠? 무슨 분리? 고율 분리.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분리.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이번에 22회 때 출제 예정이에요. 종합합산하는 토지와 별도 합산하는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반드시 구분하자. 여기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땅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죠.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부세는 얼마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토지분 과세 대상. 그래서 종부세는 뭐다? 연결시켜 봐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은 종부세로 넘어가. 별도도 넘어가. 근데 이해는 안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종부세는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분리는 안 넘어가.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이 사치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고율. 또 많이 걷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는 몇 가지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두 개. 재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종합부동산세. 요즘 종부세 내신 분들은 고지서 날라왔죠? 그죠? 날라왔잖아요.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예요? 12월 15일부터 12월 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종부세 납기라고요. 아, 다 뒤에서 배워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468쪽. 자, 이번에는 재산세 뭘로 간다? 납세 의무자. 몇 페이지? 468쪽. 자, 오늘은 뭐 배운다? 납세 의무자. 자, 여기 한번 봐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좌우간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에요. 자, 오늘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하루에 판단한다. 하루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원칙 나왔잖아요. 원칙 나와 있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누가 내는 거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부상하면 안 돼요.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야 된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자,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뭘로 판단할까요?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라고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다. 그러다 잔금을 지급하면 내 거지? 그러니까 6월 1일 소유자라면 1년치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매가 일어났다. 사고 팔고.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내는 거다? 매수자.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다 가운데 수, 가운데 도. 매수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수인. 매도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도인.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도, 가운데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판다 가정합니다. 판다 가정하면 언제까지 잔금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받으면 누가 1년치를 내야 돼? 매수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이야. 언제 잔금 치러야 돼? 사는 입장은.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은 6월 2일부터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사고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다고요. 그럼 1년치 누구네?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럼 이날부터 누구 거야? 5월 31일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그럼 자고 일어나도 매수자 거지? 자, 근데 6월 5일 날 팔았어. 6월 5일 날 팔았다고요.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도자. 자, 6월 5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죠? 6월 5일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어. 그래서 결론 1일까지 잔금 받으면 수자가 내는 거야. 수자가 2일부터 잔금 받으면 누가 낸다? 매도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12월 7일. 잔금 받았어.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도자. 오늘부터 매수자 거잖아. 그러니까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좌우간 50% 확률이 있어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50%의 확률이 있다고요. 도자 아니면 수자가 답이라고요. 안 분한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나누는 건 없어요. 1일까지는 수자가 내는 거예요. 2일부터는 도자가 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공유재산이야. 이번에는 공유세장.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대부분 공동소유되어 있죠? 그럼 고지서가 몇 장 날라와? 2장. 지분만큼 계산해서.
공유재산은 납세의무자가 지분만큼 계산해서 1년치 누가 내는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괄호도 조심해야 돼.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괄호. 무슨 뜻이에요 이거? 분할 등기를 안 해서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도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공유재산은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자, 3번. 자, 주택이네. 항상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이거? 주택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주택은. 이거. 주택은 절대 토지 건축물로 흩어지지 않아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죠?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돌이 다르더라도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그래서 소유자가 다를 때는 나눠야죠, 세금을.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양거로 3번 밑에 주택, 소유자가 다르잖아. 소유자가 달라요. 이렇게 주택이 있다고요. 주택이야 이거. 주택. 그래서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돌이야.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항상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 합산하여.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하여 그러면 무조건 틀려. 합산하여. 이게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세금 액수를 나눠야죠? 그래서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로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정부가 결정한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나눠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시험 어떻게 계산한다? 1번.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이게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 안분해야죠? 이 산출세액을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은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야.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지겠죠? 세액을 나눌 때는 정부가 결정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자, 산출세액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그 세금 액수, 재산세 100만 원 나눠야지. 그럼 항상 정부는 1년에 한 번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뭐를 만들어 놓습니까? 시가 표준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지. 이게 건축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 그 다음 땅도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 놓죠. 공시가격. 그 다음 땅 가격은 2억이야. 자, 이렇게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그 세금이 얼마 나왔어?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갑과 을로 나눠야지.
값은 얼마 내야 돼? 값은 100만 원 곱하기 전체 시가 표준액이 얼마다? 3억. 3억 분의 얼마? 1억. 그 다음 을은 100만 원 곱하기 3억 분의 뭐다? 2억. 이렇게 나누면 안분한 금액이 나온다고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숫자를 좀 수정해 보자고요. 3억. 소수점이 나오네. 2억. 그럼 여기가 얼마 돼? 5억 분의 2억. 여기는 5억 분의 3억.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40만 원. 40%. 여기는 60%지? 6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유자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세금 액수를 안분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에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틀려요. 절대 세법은 계산 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산을 통해서 뭐를 이해를 해야 된다? 법, 이론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469쪽으로 넘어갑니다. 의제 납세무자. 의제 납세무자라고 나왔네. 절대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 낭비라고 알아들었어요? 아,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얼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땅 비출고 뭐가 일어났어? 소유권 변동. 자, 원칙은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야. 자, 근데 무슨 변동이 일어났다? 소유권 변동. 즉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았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고 신고를 안 하잖아.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되는 거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럼 매수자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를 정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매도자에게. 이렇게 신고하면 매수자인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땅 팔고 집 팔았어. 둘 다 가만히 있어.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날라온다?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알아들었어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은 실질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2번 나와 있죠? 자, 공부상은 밑줄 그어요. 누구 명의야? 개인 명의야. 공부상은 개인 명의예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종중이야. 종중재산이라고요. 누구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개인 명의. 근데 실질은 누구 거야? 종중. 그럼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중을 모르죠? 공부상 소유자인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개인에게.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다.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개인.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1번, 2번밖에 없어요. 재산세 문제 풀 때. 나머지는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면 틀려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와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날라오겠죠? 신고를 아니하면 개인, 공부상.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 문제를 풀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1번, 2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주된 상속자다. 자, 이번에는 주된 상속자다. 어떨 때? 상속. 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원칙이 누가 내는 거야? 원칙이 누가 내요? 혼자 받으면 상속인이 내는 거지. 사실상 소유자.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각자가 내는 거고. 상속 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매년 재산세도 내야죠? 누가?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가 내는 거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요. 그럼 뭔 뜻이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서 이거 엔드 개념이에요. 둘 다 안 됐잖아요. 신고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됐다. 그럴 때는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이런 경우 있을까요? 상속받았는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 이거는 어떤 경우냐?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지? 신고 못하잖아요. 지분이 결정 안 됐으므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상속인이 모르잖아요. 그죠? 재산 분할 중. 그럼 주된 상속자에 날라온다. 그럼 주된 상속자 뜻을 알아야죠? 거기 박스. 주된 상속자가 뭐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그럼 지분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중에 누구? 배우자. 배우자가 0.5를 다 받죠?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날라와. 근데 배우자가 없어. 형제 자매만 받았으면 지분이 똑같죠? 그럴 때는 2번으로 갑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안 나와. 너무 지문이 길잖아요. 연장자. 이상하다. 책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데 시험장에 가니까 연장자로 찍혀있어. 틀렸어. 똑같은 뜻이에요. 좌우간 글씨만 다르면 다른 건 줄 알아. 자,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매수계약자. 3번의 별을 딱 붙여.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야. 왜 계약자야? 매수자가 아니라 왜 매수계약자예요? 잔금이 안 끝난 거예요. 잔금이 안 끝나니까 계약자일 뿐이에요. 자, 누구랑 거래한다? 국가 땅 비출고와 국가 지자체 조합. 그래서 지자체끼리도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세권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 어떤 거를 통했다 밑줄고 연부. 그리고 and 뭐다? and 뭐가 들어가야 돼? 무상. 그래서 무상으로 부여받았어.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다. 매도계약자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연제구로부터 연제구청으로부터 연제구청이 길게 뭐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연제구청. 구청으로부터 갑돌이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무슨 거래입니까? 연부 취득.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연부 취득했다고요. 연부. 자, 연부는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죠? 연부. 연부. 그럼 이제 몇 년 썼을까? 예를 들어 5년 썼어.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0억씩. 균등하게. 100억이니까 1년에 얼마씩? 20억씩. 5번에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썼을 때 연부라 그런다? 2년 이상. 여기 연나면 어떤 년? 2년. 아주 까먹지도 않네요, 이거는. 까먹지도 않아.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준다? 20억씩. 20. 균등하게 이게 연부거래예요.
잘 봐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지금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은 상황에서 갑돌이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 무상. 자,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연제구지. 소유권은 연제구청 거야. 잔금이 안 끝났잖아. 그럼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갑돌이를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근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잖아. 그럼 이 10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결국 이득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매수계약자가. 그럼 매수계약자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수리 등을 해서 임대사업 할 수 있죠?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가.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익력이야. 수익력이라고요. 이득을 챙기는 자. 그래서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돌이. 그래서 갑돌이를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잘 들어요. 무상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니까 유상이 나와. 이렇게. 그럼 유상이란 뜻은 뭐다? 사용료를 주고 있죠? 유상은 사용료를 주는 거야, 갑돌이가. 그럴 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들어야 돼요. 유상일 때는 없다.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법조문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유상이면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계약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첫 번째 국가등, 두 번째 연부, 세 번째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자, 4번. 자, 밑에 이번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죠. 신탁이 뭐예요?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 무슨 법이라고? 신탁법. 신탁법이 뭐다? 관리 처분을 맡긴다고요. 그래서 매년 수익을 갖고 가겠죠, 실질주의는? 그래서 이 신탁회사를 뭐라 그래요?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그럼 맡겼잖아요. 그럼 맡기더라도 매년 재산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을 맡겼다. 수탁자, 받는 자, 실질 소유자는 뭐다? 위탁자. 그럼 매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해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해야 돼. 절대로 유탁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왔다? 수탁자. 두 번째 줄만 알면 돼. 위탁자별로 다 구분되어 있겠죠? 갑돌이도 맡기고 을돌이도 맡기고 병돌이도 맡기고 실질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조문이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구분해야죠?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그러니까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야? 수탁자야.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여기 봐. 위탁자가 재산을 맡겨놓고 이민 가버려. 이민 가버린다고요. 맡겨놓고 이민 가는 거야. 그럼 재산세 걷기가 힘들지? 딱 등기부를 보니까 신탁한 재산이야. 바로 뭐다? 수탁자에게 고지사가 날아갑니다. 또는 위탁자가 뭐다? 위탁자가 해외여행 가잖아. 장기 체류해. 그럼 위탁자에게 걷기 힘들잖아. 그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위탁자. 위탁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닭 드실 때 수탉을 들어야 돼. 암탉 들면은 시끄러워서 점수가 안 나와. 수탉, 닭 드실 때. 수탉자예요, 수탉자. 자, 넘어가자고요. 자, 5번. 자, 5번은 어떤 땅이다? 채비지 보르지. 이거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제 방식. 환제 방식이 뭐야? 땅 주고 땅 받는 거야. 다른 재산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환지받은 자는 세금이 없어. 권리면적만큼. 알아들었죠? 근데 뭐요 그거? 뭐야?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재산세가 없어. 그럼 공사비로 써야죠?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로도 써야지? 그럼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 아냐? 그럼 이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와 관련된 땅이야? 사업시행자. 그래서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절대로 환지받은 자 하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있는 땅이므로 무조건 사업시행자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사용자야. 왜 사용자다? 세금을 역시 빨리 거두려고. 어떨 때 사용자를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떨 때만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절대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안 돼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어떤 뜻이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죠? 사용자다. 즉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됐어. 행불 또는 생사불명 또는 이 재산이 뭐다? 소송 중에 있어. 그럼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생사불명. 그럼 고지서 보내도 답이 없잖아. 그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리고 이 재산이 뭐다? 소송 중에 있어. 그 소송이 끝나야 소유자가 판단되죠? 그래서 소송 중에 있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뭐다?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을 때. 자, 그래서 뭐가 나왔다? 귀속 불분명. 그럴 때는 답이 뭐다? 사용자.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의 속으면 안 돼요. 사용자. 이런 내용을 지자체에 미리 통지한다. 사용자에게 의미가 없고. 자, 7번 수입하는 자.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뭐를 수입했어? 자동차 등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세에서는 딱 두 가지만 되는 거야. 뭐만 나와야 돼? 이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 장비가 나오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입을 못하지? 선박, 항공기. 토건주 선항. 요걸 수입했다.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다음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라 그랬다? 미래의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수입한다고요?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수입해서 이거를 임차해서 타인에게 임차 등을 해서 수익을 챙기잖아. 근데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요것만 딱 정리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자, 원칙은 뭐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럼 사고 팔 때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고?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지? 주인이 바뀌어서 그럼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 날라온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갑돌이야. 근데 공부상 소유자는 을돌이야. 이렇게 다르잖아. 사실상 소유자는 갑돌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돌이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갑돌이. 신고를 안 하면 갑을 모르니까 을돌이 앞에 날아간다. 을돌이를 뭐라 그런다? 공부상 소유자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이야. 절대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축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한다? 세금액수. 그럼 세금액수가 100만 원이지?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 갑과 을로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요거. 자, 누구랑? 과세권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뭐다? 연부. 마지막이 중요해. 무상. 잔금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갑을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유상으로 끝나면 사용료 주지? 주니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연재구청이 해야죠? 그럼 연재구청은 과세권자니까 비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도계약자로 바뀐다고요. 세 가지가 동시.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